皆さんこんにちは、こんばんは。はじめまして。日本の良さを穏やかに発信するぐっちゃんです。最近韓国の第22代目の国会議員総選挙が終わって、その結果がかなり話題になってます。じゃあその結果が出てから僕も周りの日本の知り合いからいろんな質問を受けています。で、本日はその韓国の国会議員選挙結果、そして今現在韓国の政治的な現状、そして韓国人としての奥底にある率直な感想など、日本の方としては分かりにくい、韓国人として政治に関するいろんな思いを皆様に発信するために、で昨年福島反日関連コンテンツに出演した僕の友達を再び呼びました。 안녕하세요. 토미입니다. 1년 만에 다시 한번 출연하게 되는데 오늘 재밌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일본인들이 알기 어려운 진짜 어떤 표면적인 것 말고 한국인의 정치에 관한 어떤 생각이라든가 현 상황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本題に入る前に何回か皆様にご説明させていただいた通り、僕のこの日本語チャンネルは日本はこうです、韓国はこうです、だから日韓関係が仲良くなってほしいですではありません。いや、言葉のそのまま韓国人として実は韓国はこういうこともありまして、実はこう考えてます。本当のことを皆様に伝えることだけで、僕は今までの通り日本での感想、日本でこれが良かったですとか、日本のこういうところに惚れましたとか、本当に言葉のそのまま日本の良さをただ穏やかに発信する、そういうチャンネルです。だからその点だけは、どうか誤解なさらないようにご理解ほど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では行きます。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국민의힘 일명 우파 진영은 일단 미국과 대외적으로 미국과 일본과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자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쪽이고, 좌파 진영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더 힘을 많이 쓰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당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알고 일단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22대 그 국회의원 총선 결과가 300석 중에 국민의힘 108석, 그리고 민주당이 175석,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2석.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이나 이게 조국 쪽 당이나 뭐 거의 같은 쪽 계열이니까 사실상 187석. 그치. 이전에 180석보다는 오히려 7석이 늘어났고, 또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어. 근데 이거를 예상을 했어, 너는? 예상을 아예 못한 건 아니었어. 이 정도로 참패를 할 줄은 예상을 못했지. 정세가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솔직히 이제 그 아까 말한 이제 뭐 민주당이라든지 뭐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당, 그 당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사실 전혀 예상을 못했어. 뭐 이미 일본에서도 많이 보도가 돼서 많은 일본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민주당 쪽 대표적인 인사들이 어떤 의혹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서, 그렇지. 나는 좋게 작용하진 않을 거라 생각을 했고, 정말 못해도 그래도 좀 반반 정도는 가져오지 않을까라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날 줄은 솔직히 예상을 다 못했었어. 그런데 결과가 나오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 납득이 안 가는 건 아니야 사실. 총 투표율 67%, 굉장한 숫자지. 거기다 또 이제 사전 투표율은 31.3%. 그 중에 31%나 이제 사전 투표를 했는데, 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일본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일단 한국에 우파라고 자칭 우파라고 우파 성향인 사람들은 사전 투표를 절대 안 합니다. 알지? 그치. 왜냐면은 그 한국에서는 좀 이제 사전 투표를 하면은 이제 좀 약간 좌파 진영 쪽으로 유리하게 좀 약간 조작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낭설이 돌았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돌아서 우파 진영 사람들은 사전 투표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전 투표는 크게 이게 의미가 없고, 현재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4월 16일 기준으로는 아직 세대별, 연령별 투표율이 정확하게 발표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좀 표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돼서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압승을 했어요.
자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뭐 제일 큰 거는 아마 비슷한 생각할 거야. 뭐 아무래도 일본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사실 서로의 네거티브를 하면서도 나온 얘기, 항상 나오는 얘기긴 한데 절대 없어지지 않아 이거는. 반일 선동. 반일에 대한 거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 근데 이번 사실 총선으로 인해서 이게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더 강해지지 않을까. 사실 이제 다음 차기 대통령까지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통령이라는 게 아무래도 총선을 따라가는 게 없지 않아가 아니지. 많은 그런 부분에 이제 작용이 많이 될 텐데 사실상 그게 제일 걱정이야. 만약에 뭐 이쪽 좌쪽 진영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이게 글쎄 한국에서 이제 사는 게 과연 이게 쉬울까? 좀 많이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은, 좀 많이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 그 이제 일본 매체를 보니까 이제 한국이 다시 반일 국가로 돌아서나,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이게 일본과의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해 오면서 분위기가 많이 완화가 됐는데 다시 반일 국가로 돌아서는 그 우려가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저 또한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좀 약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 요즘에 되게 일본 젊은 친구들도 한국 되게 많이 좋아해주고, 또 반대로 한국 젊은이들도 어떤 일본의 문화의 그 일본 붐이다라는 단어를 저도 소개한 적이 있고, 그런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일본에 우호적이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일본을 싫어하는 그 민주당 좌파 진영이 그렇게 압승을 할 수 있으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뭐 40대 이상, 특히 40대 이상 40, 50대는 거의 뭐 포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30대는 좀 표가 많이 갈립니다, 분위기가. 그런데 20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20대 친구들한테, 남자애들은 대체적으로 그래도 우파 진영을 좀 선호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런데 20대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 찍는 친구들이 많은데, 근데 이게 일본이 미워서 찍는 게 아니야. 일본이 싫고 일본이 미워서 민주당을 찍는 게 아니라, 일본은 좋아하는데 그냥 국민의힘이 싫어서 민주당을 찍는 그런 여자애들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참고로 많은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코멘트로 나한테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아니 그러면은 일본이 그렇게 싫다 밉다 하면서 일본에 놀러 오고 일본 제품을 많이 이용한 사람들은 왜 그런가요? 라고 저한테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저희도 진짜 죄송한데 몰라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여쭤보셔도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극렬하게 말하면 진짜 정확하게 선택적 반일이야, 진짜. 정확하게 선택적 반일인데, 이 사람들은 일본을 좋아해. 근데 일본에 대한 그런 우파에 대한 거는 그냥 싫대. 이유가 없어. 맞아. 이 민주당의 최고의 단점이라고 하면 난 딱 그거야. 뭐를 싫어하거나 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유가 없는 궤변이 너무 많아. 정확한 이유를, 근거를 대고 싫어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없어. 맞아. 하지만 그런 문화는 또 좋아해.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었어. 아니 그렇게 일본을 싫어하면서 왜 또 일본 물건을 쓴다든지, 그렇게 일본 놀러 가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런 거는 왜 하냐. 재밌잖아. 토론을 하든 이런 어떤 정세가 이렇게 됐는데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나쁘다에 대해서 서로 상호간에 이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걸 바꿀 수가 있잖아. 이 사람들은 그게 없어. 그냥 무지성 싫다. 그럴 거면 차라리 일본으로 가라. 왜 굳이 한국에서 사냐. 너는 그냥 일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라. 답답해. 이해를 하려고 하면 우선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말고, 이거는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특성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서로 편해. 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참패를 한 결정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해? 이 민주당 쪽이 좀 감언이설 같은 걸 좀 잘하는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MZ 세대라고 하지. 그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일은 별로 안 하면서 놀려고만 하면서 일을 하는.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만약에 20대라고 본다고 하면 솔직히 솔깃한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해. 그렇지. 복지를 좋게 해주겠다. 25만 원 주겠다. 그치?
그렇게만 된다면 당연히 나 같아도 그쪽을 찍겠어. 근데 그건 아니잖아. 이 나라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인데 열심히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민주당 애들은 그거를 정반된 노선을 타고 간단 말이지. 하는 거는 없이 대가만 바란다 이 말이야. 사실 그런 민주당의 그런 감언 이설이 아무래도 이런 민주당이 대한민국 헌법에 기재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란 단어를 빼버리자 이 의원석을 200석 이상 넘으면은 대통령도 마음대로 탄핵을 시킬 수가 있고 개헌을 할 수가 있어. 맞아. 근데 200석을 못 쳤다 아쉬웠다 지금 이런 반응도 상당히 민주당 지지하는 진영 쪽에서 나온다는. 한국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를 거저 얻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가치를 몰라. 맞아. 그것도 자, 봐. 미국 같은 경우는 남북 전쟁을 통해서 평등을 얻었어. 노예를 해방하고. 그렇지. 일본 같은 경우는 메이지 유신. 메이지 유신이라는 서로 피를 흘리는 그 과정으로 근대화를 이뤘어. 한국 옛날에 조선시대 일본이 합병을 했어. 양반 노비 따로 있었지. 노비들 다 해방시켜줬지. 일본이 대학 보내줬지. 전기 도로 막 철도 깔아줬지. 미국이 일본에서 한국 독립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민주주의 갖다줬지. 그렇지. 아무것도 스스로 얻은 게 없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은 역사적으로 또 증명이 됐고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DNA에 뿌리 깊게 그 가치가 박혀 있어서.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거저 얻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체제인지 얼마나 얻기 힘든 건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모르지. 교육 과정에도 문제가 있어. 이런 거를 강조를 해서 가르쳐야 돼. 부끄러울지언정 우리가 스스로 쟁취하지 못했지만 부끄러울지언정 이런 게 있어서 다행이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은 너무 깊어지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 경제 불황, 한국의 경제 불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국민의힘의 악재로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예전부터 쌓여 있었던 어떤 그런 문제가 지금 터진 것도 있고 가장 지금 결정타는 뭐니 해도 미국발 금리 인상. 그치? 그게 지금 가장 큰 한국의 바람을 불고 있는데 이거를 한국 정부가 어떻게 잡지 못한다 해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나라에 돈이 없고 달러가 없는데 맞죠. 무슨 일만 있잖아? 다 대통령 탓을 해. 맞아. 뭐든지 대통령 탓이야. 진짜 정말 비약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내가 길 가다 넘어졌어. 그래서 뭐 다쳤어. 이거 대통령이 이렇게 길 잘못 갈아서 거의 이 수준입니다, 여러분. 본인들이 선택적으로 놀러 가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이건 대통령 탓이라고 해요. 근데 뭐 대통령 신도 아니고 어떻게? 사실 악수가 나가는 것 같아. 근데 참 일단 제일 큰 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실책이 참 크지 않나.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거야. 군인 월급을 200만 원 이상 올리겠다. 이것도 파기를 했지. 그리고 또 이제 논란의 여성가족부를 폐지를 하겠다. 그런데 이것도 못하고 있지.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이미 180석이었어 민주당이. 그때도 거대 야당이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를 추진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뭐 물론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이번에 좀 그래도 국민의힘이 좀 절반이라도 가져왔다면 어느 정도 공약이 이행될 수 있었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남아있고 뭐 앞으로 북한 방송을 개방하겠다. 북한이 뭐 핵미사일 개발 안 하도록 경제 지원 팍팍 하겠다. 뭐 그리고 이게 나는 개인적으로 참 이게 왜 이럴까 싶었는데 세금으로 이제 무리해서 집 산 사람들 그리고 주식이나 코인 투자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구제 주겠다. 이런 것도 참 악영향 많이 끼쳤어. 참 우파 진영 사람들이 들어도 이거는 참 옹호하기 힘든 발언이었지. 주 52시간제 이거를 손을 봐서 뭐 근로시간을 늘리겠다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뭐 어떤 휴가라든가 이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육아라든가 정말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어려운 그런 거인데 밀어붙이려고 했었다. 이런 악재들이 많았어. 일본 분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되게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서 한국의 우파 진영이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은 우파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좌파에 가까운 인물이지 않을까. 좌파의 어떤 정말 상징적인 과거 인물 뭐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을 하겠다라든가 뭐 전 노무현 대통령이 전기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라든가 이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어떤 그 좌파 인사들에 대해서 깊은 감상을 남겼던 그런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북한에다 지원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발언들을 미뤄봐서는
정말 어떤 우파가 원하는 그런 우파적인 대통령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다수 계실 거예요. 민주당은 결집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한국 우파들 같은 경우는 많이 갈라져 있어요. 결집이 안 돼요. 네가 그러고도 우파냐? 내가 진짜 우파다. 너는 우파가 아니다. 좀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정말 확고하게 민주당을 찍어주는 사람, 정말 확고하게 뭐 이제 한나라당 찍어주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중도를 잡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런 실책들 그리고 실언들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런 중도층이 많이 이번에는 민주당 쪽으로 가야겠다, 이런 것도 아마 적지 않게 영향을 많이 끼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국가든 간에 뭐 이런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한국인의 유권자들의 또 상당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뭐 정책을 보고 이 사람을 찍었다 이거보다는 나는 무조건 국민의힘만 찍어야겠다, 나는 민주당이 정말 난 죽어도 안 돼, 무조건 국민의힘이야. 반대로 국민의힘 절대 안 찍어, 나는 무조건 민주당이야,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극히 공감을 합니다. 이게 어떤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런 지금 총선이라든가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사실상 이게 이념 싸움입니다. 좌파 진영 쪽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를 향해서 야 이 친일파 매국노, 우파 진영에서는 좌파 진영 지지자들을 보면서 북한 찬양하고 중국 좋아하는 놈들, 이렇게 또 이념 싸움, 이런 양상이 굉장히,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정치가 어떤 스포츠처럼 되어버렸다. 이런 이제 정말 정치가 아니라 어떤 정말 이념 싸움처럼 돼버린 약간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참 이게 이거에 대해서 좀 바뀌어야 되는 그 필요성이 크게 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번 총선을 보면서 느낀 거는 한국이 방향성을 제대로 잃어버렸다. 너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우파가 100% 좋다고는 절대 얘기 안 해. 그리고 좌파 사람들도 100% 나쁘다고는 얘기를 안 해. 이념 전쟁에서는 사실상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겼어.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이거는 솔직히 그래도 한 60% 70%는 정해져 있지 않나. 우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좀 각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정말 일본의 지인분들한테, 어떤 지인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쪽에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런 엄청난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또 민주당이 압승을 했냐, 이해가 안 간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도덕적인 가치가 굉장히 약한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좌파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대략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뭐 이 사람이 이런 논란이 있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일은 잘하잖아, 경력이 있으니까 일을 잘하니까 뭐 우파는 안 돼, 무조건 좌파여야 돼, 이런 사람 정말로 그랬겠어? 말도 안 되지.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건이고 영화보다 더한 일들이, 참 어떤 한국인들의 어떤 도덕적인 가치, 뭐 저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아. 자기밖에 모른다. 이렇게 서로 좀 도와줄 줄도 알고 남에 대한 배려도 할 줄 알아야 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결여가 됐다.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딴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건 내 알 바 아니잖아. 사실상 이게 좀 커진 것 같아. 반일 운동 뭐 이렇게 뭐 또 이거 시작될 것 같냐, 어떨 것 같냐? 사실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난 하고 있는 것 같아. 사실상. 자, 그러면은 정말 현실에서 이런 게 또 일어났을 때, 자 그러면 일본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대처 방안이 없어. 뭐 크게 지금 바뀌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말하면 이대로 쭉 갈 것 같아. 그런 말 있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게 올바른 역사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안 하지만 그때 일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프다.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냥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기껏 좀 한일 관계가 좀 좋아졌나 싶었는데 또 이렇게 돌아가나? 그런데 이 짓도
하도 많이 당해서 일본 분들이 봤을 때는 아 역시나 일 거야 역시나 만약에 반일 운동이 또 일어난다면 역시나 일 거야. 그래서 그냥 정말 현실적으로 그냥 여러분 또 시작이구나 무시해 주십시오. 예, 무시하시는 수밖에 없고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 뭐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만약에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이랑 똑같이 그냥 변함없이 그냥 뭐 일본의 좋은 점 이런 점 많이 여러분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좀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봐서 지금 한국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알아서 서로 이제 생각도 좀 공유를 많이 하고 서로 좋은 점을 좀 많이 배우면서 이제 점점 노력을 하가는 모습을 좀 보면 좋겠지만 좀 좋지 않은 얘기를 해서 우선 일단 저 개인적으로 죄송하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뭐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쭉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주위에도 뭐 지금 현 상황을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아 주시고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좋아질 수 있어요. 뭐 이게 한국 분들을 상대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정말 일본 분들을 뭐 한국을 이해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인지 저도 참 마음이 복잡한데 아직은 한국인으로서 좀 이제 한국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 개개인이 미래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네거티브 그리고 과거 제발 진짜 제발 내일을 삽시다 여러분 제발. 정말 사실만 이야기할게요. 한국은 정말 일본에게 엄청난 기술적 금전적 도움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정말 저는 더 이상 사과, 배상 이거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단어 정말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차도 선생님이 한 얘기가 떠오르는데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무로는 졌지만 문으로 이겨가겠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에 일본 차도 문화를 전파시켜가겠다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셨고 지금 그렇게 해서 큰 차도계를 운영하시는 훌륭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도 좀 그렇게 좀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가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일 주도를 누군가가 반일 이런 이야기를 주도를 해가고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미래의 우리 아이들 미래 세대에게 이거는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우리 아이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실망하실 거겠지만 그래도 저희 같은 진짜 또 정말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예,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가지마.